33년 6개월 21일 동안 근무한 국립대학교 행정실의 베테랑 직원 김철수 씨의 공직 시계는 마지막 퇴근 카드리더기에 퇴근 처리 알림과 함께 멎었다.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 뭉치와 텅 빈 책상 위에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동료들의 짧은 메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늘 그의 손때 묻었던 결제판 대신 어색하게 받아든 꽃다발은 그의 굳건했던 어깨를 조금 숙이게 만들었다. 젊음의 열기로 늘 북적였던 캠퍼스를 뒤로하고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익숙한 귀갓길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 박 여사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지만 철수 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수고했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아내의 따뜻한 말에도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으니 늘 그의 곁을 지켰던 서류 가방이 보이지 않았다. 매일 아침 8시, 알람보다 먼저 그의 몸을 일으켜 세웠던 캠퍼스로 향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사라지니 깊은 공허감이 밀려왔다. 습관처럼 서재로 향한 철수 씨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직원증을 바라봤다.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이 담긴 빛바랜 사진. 그는 33년 동안 묵묵히 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수많은 교수와 학생들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최고 지성들의 요람을 굳건히 지켜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울타리 밖으로 홀로 던져진 기분이었다. 퇴직 후 첫 주는 어색함과 불안함의 연속이었다. 늦잠을 자는 것도,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다. 새벽 5시, 30년 넘게 몸에 밴 출근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텅 빈 집안을 서성이던 그는 문득 굳게 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멈춰버린 그의 일상처럼 그의 손은 더 이상 쉴 새 없이 서류를 넘기던 때의 긴장감이 사라진 듯했다. 퇴직 후 철수 씨는 젊은 날 품었던 작은 소망을 현실로 옮기기로 했다. 책 읽기를 좋아했던 그는 은퇴 후 느긋하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좋은 책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그는 퇴직금과 30년 넘게 꼬박꼬박 부었던 퇴직연금을 조심스럽게 꺼내 디지털 세상에 투자했다. 번듯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감각적인 디자인에도 신경 썼다. 밤늦도록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상품 등록을 하고 블로그와 카페를 돌아다니며 서툰 홍보 글을 올렸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칼날처럼 그의 기대를 잘라냈다. 화려한 디자인의 온라인 쇼핑몰은 텅 빈 가게처럼 썰렁했다. 젊은 세대들이 주로 찾는 플랫폼의 작동 방식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클릭 몇 번으로 모든 것을 비교하고 최저가를 찾아 헤매는 온라인 쇼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그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초조하게 주문 알림을 기다렸지만 화면은 묵묵부답이었다. 마치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등대지기처럼 그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석 달, 6달, 시간이 흐를수록 통장 잔고는 야속하게 줄어들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구나 하는 후회와 함께 깊은 무력감이 스며들었다. 그는 텅 빈 쇼핑몰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마치 어린 시절 공들여 쌓은 모래성이 파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3년 생존율은 40% 미만으로 나타나 은퇴 후 창업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쓴맛을 본 철수 씨는 다시 한번 기대를 걸었다. 이번에는 대학 시절 경제학과 동아리에서 함께 밤새 토론했던 후배 민석이가 운영하는 작은 교육 컨설팅 회사였다. 30년 넘게 대학 행정실에서
잔뼈가 굵은 그의 경험과 폭넓은 인맥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 믿었다. 오랜만에 만난 후배 민석이는 반갑게 그를 맞이하며 대학 행정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자고 따뜻하게 제안했다. 철수 씨는 낡은 넥타이를 다시 꺼내 매고 설레는 마음으로 후배 회사로 첫 출근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낯선 사무실의 냉랭한 공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젊고 유능한 컨설턴트들은 빠르게 돌아가는 프로젝트 속에서 정신없이 움직였고, 그의 경험과 지식은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후배 민석이는 처음에는 살갑게 그를 챙기는 듯 했지만, 점차 바빠진다는 핑계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함께 점심을 먹는 횟수도 줄었고, 중요한 회의에는 그를 배제하기 일쑤였다. 그는 마치 낡은 가구처럼 사무실 한쪽에 놓여진 채 그저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갔다. 석 달쯤 지났을까, 민석이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에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가 워낙 젊은 감각을 필요로 해서. 차가운 바람이 그의 등을 떠미는 듯 했다. 그는 텅 빈 사무실을 나서며 씁쓸한 패배감과 함께 인간관계의 허무함을 절실히 느껴야 했다. 마치 오랫동안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듯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실제로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은퇴 후 재취업 과정에서 고령층은 직장 내 세대 차이와 소통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다. 두 번의 연이은 실패는 철수 씨의 마음 깊숙이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밤이면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고, 아침에는 무거운 몸을 일으키기가 더욱 힘겨웠다.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즐거웠던 취미조차 흥미를 잃었다. 그는 점점 더 혼자만의 세계로 침잠에 들어갔고, 방문은 굳게 닫힌 채 세상과의 단절을 택했다.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고,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흘러나와도,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아내의 부름에도 그는 무덤덤했다. 그의 내면은 이미 텅 비어버린 운동장처럼 황량했고, 그곳에는 절망이라는 차가운 바람만이 끝없이 불어왔다. 아내 박 여사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다. 활짝 웃던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굳게 담은 입술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고 함께 산책이라도 나가자고 권유했지만, 철수 씨는 텅 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사람처럼 그는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듯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은퇴한 남성 노인의 우울 수준이 비은퇴 남성 노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접촉 감소가 이러한 우울감 증가의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음의 병은 고스란히 육체를 갉아먹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그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 억지로 몇 끼니를 넘기긴 했지만 모래를 씹는 듯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소화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늘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다.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던 계단조차 숨이 차올랐고 무릎과 허리는 쑤시고 아팠다. 그는 걷는 것조차 힘겨워져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생기 넘치던 눈빛은 흐릿해졌고, 굳게 다물었던 입가에는 깊은 주름만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늙고 병들어가는 자신의 육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낡은 기계처럼 그의 몸은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고장나기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대 후반 남성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은퇴 후 신체 활동 감소 및 스트레스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매달 25일 통장에 찍히는 공무원 연금액을 바라보는 철수 씨의 마음은 텅 빈 냉장고처럼 싸늘했다. 33년간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어갔던 연금이었지만 두 번의 사업 실패로 그의 통장 잔고는 이미 붉은 숫자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었다. 아내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건네는 생활비 명세서를 볼 때마다 그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이번 달 김장 비용이 좀 많이 나왔네. 그리고 당신 병원 예약도 다음 주야. 아내의 담담한 목소리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한때 번듯한 국립대 행정직원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내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 무능력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 가구의 순자산은 전체 가구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자영업 실패 경험이 있는 고령 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했던 은퇴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화려한 광고들은 그의 초라한 현실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월 100만 원으로 행복한 노후 설계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통장 잔고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부터 해야 할 판이었다.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제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병든 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짊어지게 될 짐뿐인가? 절망적인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는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었고, 당장 눈앞의 현실조차 감당하기 버겁게 느껴졌다. 마치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마지막 성냥불처럼 그의 마음속 희망의 불씨는 점점 더 희미해져 꺼져가는 듯했다. 그는 이제 다가올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저 무력하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깊은 절망과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던 철수 씨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온 것은 두 번째 실패 후 1년이 넘어서였다. 어느 날 그는 답답한 마음에 집 근처를 걷다가 작은 가구 공장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낡은 간판에는 현대목공예라고 투박하게 쓰여 있었다. 안에서는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낯설지만 어딘가 따뜻한 나무 향기가 흘러나왔다. 그는 홀린 듯 공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목수들이 땀을 흘리며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정성스럽게 사포질하는 모습이 그의 텅 빈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보았던 나무 다듬는 풍경이 떠올랐다. 투박한 손으로 나무를 어루만지던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며칠 후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가구 공장의 문을 두드렸다. 가구 공장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철수 씨는 점차 나무를 다루는 기본적인 기술들을 익혀나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젊은 목수들의 친절한 가르침과 끊임없는 반복 작업 덕분에 톱질, 사포질, 간단한 조립 정도는 능숙하게 해낼 수 있게 되었다. 텃밭 먼지를 마시며 흘리는 땀방울은 그에게 과거 사무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실제로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주 3회 60분씩 진행된 중강도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 55에서 75세 노인의 하지 근력을 평균 15% 향상시키고 동적 균형 능력을 10%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상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수치이다. 철수 씨 역시 매일 나무를 옮기고 다듬는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굳어있던 몸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활력을 되찾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덧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흐르자 철수 씨는 제법 능숙하게 나무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사장의 배려로 주말에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목공의 강좌를 수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나무를 다듬고 작은 소품들을 만들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다. 서툴지만 정성껏 만든 나무 도마나 연필꽂이를 보며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가진 작은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만족감을 느꼈다. 어느 저널에 2021년 실린 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우울 증상을 평균 0.32 표준 편차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는 0.25 표준 편차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한 재능 기부는 자존감 점수를 평균 0.40 표준 편차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철수 씨는 주말마다 문화센터에서 초보자들에게 톱과 사포 사용법을 가르치며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말이면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위해 작은 나무 선반이나 협탁 등을 직접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남편의 선물에 박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고, 텅 비었던 집안 곳곳은 철수 씨가 만든 따뜻한 나무의 온기로 채워져 갔다. 그는 이제 직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주말에는 재능을 나누며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정성을 표현하는 삶 속에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2020년 발표된 한 종단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적극적인 취미 활동 참여 그룹이 비참여 그룹에 비해 5년간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약 20%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지수 또한 평균 15%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철수 씨는 나무를 다듬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는 창작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은퇴 후 겪었던 무력감과 상실감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퇴직 후 7년. 텃밭 먼지 속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은 김철수 씨는 어느덧 7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다. 여전히 그는 가구 공장에서 젊은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주말이면 문화센터에서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박한 기술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그가 손수 만든 가구들이 놓여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오늘 철수 씨는 대학교 행정실 후배인 박철민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30년 넘게 봉직했던 직장을 드디어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철수 씨는 흔쾌히 박 후배와의 점심 약속을 잡았다. 오랜만에 찾은 학교는 여전히 푸르렀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후배 박 씨는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철수 씨를 맞이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드디어 저도 오늘 퇴직했어요. 그래, 철민이 수고 많았네. 홀가분하겠어? 철수 씨는 따뜻한 미소로 후배의 손을 잡았다. 식사를 하면서 박 씨는 퇴직 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평소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작은 스튜디오를 한번 열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퇴직금도 좀 있으니. 철수 씨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나도 퇴직하고 바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었네. 평생 서류만 만지다가 갑자기 디지털 세상에 뛰어드니 쉽지 않더라고. 몇 달 못 가서 접었지. 그러고는 아는 후배 회사에서 컨설팅 일도 해봤지만 그것도 내 적성에 안 맞았던지 금방 나오게 됐어. 박 씨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선배님처럼 성실하신 분도 실패를 경험하셨다니 힘드셨겠어요. 철수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지. 두 번이나 연달아 실패하고 나니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우울증세까지 왔었네.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것 같았어. 박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철수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캠퍼스 안을 활보하는 젊은 학생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가구 공장 일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네. 텃밭 먼지 마시면서 나무를 만지고 땀 흘리다 보니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씩 풀리더라고. 서툰 솜씨지만 내가 만든 작은 물건들을 보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주말에는 문화센터에서 사람들에게 목공예도 가르쳐 주면서 보람도 느끼고, 집사람에게 직접 만든 가구를 선물할 때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는 후배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철민아,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고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지. 디지털 세상도 좋고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너무 결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과정을 즐겼으면 좋겠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일을 꼭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 땀 흘리는 노동은 생각보다 큰 위로와 활력을 주거든.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작은 재능이라도 있다면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도 큰 기쁨이고. 철수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만 있다면 그 경험이 다 자산이 되는 거니까.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가길 바라네. 박 씨는 철수 씨의 진솔한 조언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님 말씀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여는 것만 생각했는데 몸을 움직이는 활동도 꼭 찾아봐야겠네요. 오늘 선배님 만나 뵙고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길, 철수 씨는 7년 전 텅 빈 사무실을 나설 때의 막막했던 기분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그의 발걸음은 그때와 달리 가볍고 힘찼다. 그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사람이었다. 그의 등 뒤로 푸르른 캠퍼스에 활기찬 기운이 쏟아지는 듯했다. 그의 멈췄던 시계는 이제 톱밥 먼지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삶의 리듬에 맞춰 여전히 힘차게 째깍거리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하셨나요? 세상사가 쉽게 흘러가는 일은 없더라고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지요. 내려갔다 또 열심히 올라오고 인생 그렇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